선주하겠습니다. 상원에 나는 조나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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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랜만에 일요일다운 일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 계약 쓰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 계약 쓴 게 죄도 아니고 왜 내가 계약 썼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손을 못 듭니까? 박수! 어제 또 각 팀별로 사이좋게 하나씩 다 쓰고 7팀이 하나 더 쓰고 7팀이 요즘 달려요. 매우 흐뭇한 표정입니다. 어제 손님이 굉장히 많았죠. 많아서 손님끼리도 뭔가 좀 상황도 되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손님이 많이 있고 옆 테이블에서 막 상담하고 있으면 아 진짜로 이게 막 물건이 오늘 막 나갈 것 같다 막 이런 분위기 많이 좀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부적인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팔이 날리고 있어도 이게 좀 전까지 북적북적하고 막 왕창 나갔다가 지금 잠깐 쉬는데 조용히 상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손님과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만들어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주변 여건이 안 되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때요? 어딜 가서든지 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 있나요? 당연히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법니다. 어제 아침 저희 시간에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얘기가 있었죠.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담당자를 하면서 만나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분양 쪽으로 빠져가지고 조직 상담을 하시는 분. 이분들이 어때요? 아는 게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공인중개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니까 매 상담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고객들이 들으면 어때요? 지루합니다. 일단 지루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고객이 지금 내 얘기를 지루해하냐 아니면 고객이 지금 내 얘기를 매우 잘 듣고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렇다는 얘기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고객이 내 말을 자르기 시작했다.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자르기 시작했다. 내가 상담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필요 없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담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고객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자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혜교 실장님 같은 분이 어디 가서 영업사원이랑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또는 나는 관심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송혜교 실장님이 아 그건 됐고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아마 그냥 들으실 거예요. 그냥 들으실 거예요. 영업사원이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 고객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계속 딸려오고 있구나 라면서 계속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면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고객이 자리를 빨리 뜨려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을 끊거나 내가 이 자리를 빨리 끝내려고 아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 지금은 안 돼서 뭐 남편이랑 와이프랑 상의를 해야 돼서 집에 가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상당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또는 고객한테 전혀 필요 없는 얘기들을 내가 자꾸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나는 당신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 그렇게 되면 계약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고객이 나는 진짜 시간이 없어, 나 잠깐만 이거 봐야 돼, 나 바로 어디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2시간씩 앉아있어요. 지가 더 떠들고 있어요, 신나서. 이런 경우 겪으셨죠? 이게 왜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한 메리트를 느꼈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그 다음 약속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그 시간에 거기를 안 가면 큰일 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걸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담당자랑 대화하는 것, 이게 뭔가 즐겁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재미있으면 이거를 조금 미루더라도 지금 여기 더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상담에서 왜 친밀감을 쌓습니까, 우리가? 왜 친밀감을 쌓겠어요? 그 사람이 정보 파악을 해야 되고 친밀감을 쌓아야 되고, 왜 합니까? 결국 계약이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객의 마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정보는 좀 더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때요? 정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일반 번호로 전화했다면 핸드폰 번호를 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명분을 심어주면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나 좋은 대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고객은 이미 듣기가 싫어, 지루해, 듣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걸 캐치를 하신다면 지금 이 상담이 잘못되고 있구나, 상담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행사 출신,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많았었어요. 팀으로 움직이시는데 상담을 4시간을 합니다. 무슨 땅 파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를 파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기본 상담을 2시간을 하고 손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을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고 계약을 써요. 저는 1시간 넘기는 상담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담당자랑 팀장이랑 이 합이 잘 맞으면 팀장 클로징이 20분 이상 갈 일이 없어요. 근데 팀장 클로징이 30분, 1시간 그 이상 길어진다. 담당자가 이거 매우 잘못하고 되고, 담당자가 지금, 아니 팀장이 지금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담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상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팀장님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것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듣지 마세요. 뭔가 이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담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장님한테 교육을 받거나 제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게 전부다.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나도 하고 있어. 내지는 맞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해야지, 이렇게 들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담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보다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담당자의 이 손님만의 사정이라는 건 이미 팀장님들이 담당자를 할 때 다 겪었던 상황이에요. 내 손님만의 특수한 사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다 겪었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겠어요? 아니, 없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있어요. 1년에 몇 개? 손님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근데 그런 예외를 갖다가 내가 상당히 염두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걸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어두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대학 나오는 프로젝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져요. 자, 이제 11월 거의 마감입니다. 월 마감일 때 제가 항상 뭘 말씀드려요? 똑같이 계약을 쓰는데 돈 언제 받아요? 11월 달 내에 써야 다음 달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상 개수도 있죠? 12월 달부터 조정이 됩니다. 여기 추가로 또 하나 조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팀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큰 기회를 만나고 있어요. 매우 큰 기회. 어제만 해도 보세요. 어제만 해도 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팀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예요? 우리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어제 기준으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우 큽니다. 매우. 한 달 내내 어제처럼 계속 그렇게 매출 일으킨다? 연 100억이에요. 연 100억. 우리가 뭘 삽니까? 우리 매출은 그냥 순수하게 다 우리 월급이잖아요. 누군가의 월급이잖아요. 우리 매출은 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못 올려요.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가 어떤 물건이에요? 팔리는 물건입니다. 팔리는 물건. 팔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팔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앞으로도 손님들이 오고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끝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창원 여기서 더 이상 잘 안 나온다, 분위기가 좀 꺾인다 싶으면 다시 부산에다 새로운 전단지로 작업할 겁니다. 그럼 또 나와요. 또 이불을 갖다가 이불에 있는 먼지 털려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때리면 먼지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때리는 한 방에 아마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걸 100번째 휘두른다고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처음만큼은 안 나오지만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 현장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때요? 하루에 계약이 20개, 30개씩 나왔었어요. 그쵸? 신규 오픈이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때요? 지금 하루 20개 나오면 떼돈 법니다. 떼돈. 근데 매출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루에 20개씩 썼을 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담당자들이 벌 수 있는 돈으로 치면 그때 한 달에 10개 이상씩 쓰는 것보다 지금 몇 개만 쓰는 게 나아요. 돈을 언제 벌어야 돼요? 지금 계약 개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분위기가 꺾인 겁니까? 아니에요. 전체 매출로 생각하시고 내가 벌어야 할 돈, 내가 벌 수 있는 돈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이 현장이 끝나면 지금 이 현장만큼의 내가 담당자로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웬만한 상갑 하나도 요즘 돈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노동교 관장님, 네.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럴 때 돈 벌어야 됩니다.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잡으십시오.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숱하게 해보니까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진짜 안 좋더라고요.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꽉 잡고
안 오시면 돼요. 그러면 돈 벌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5분 스피치 누구죠? 아, 최영준 선생님인가요? 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스피치를 하게 된 최용준 대리입니다. 처음 써보는데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뭐 했는지 좀 웬만하면 다 아시죠? 제 카카오 프로필 보면은 막 운동했던 것들도 있고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한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운동에서도 진짜 뭐 다른 운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당장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저 같은 분이 아세요?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마지막으로. 네.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꺾고 그 운동을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그 욕구까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아, 내가 그 욕구까지 다 꺾어가면서 진짜 당장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할 짓거리를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내려왔는데 내가 뭔들 못하리. 난 다 할 수 있어. 아, 그냥 씨발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자신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이게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좀 자만심이더라고요. 내 주제를 모르고 그냥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그 전에 난 진짜 뭐 남들 이제 운동 막 배우고 시작할 때 난 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노력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도 갔다 왔어. 뭐 이러한 것들이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만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나는 열심히 하니까 될 거야. 상담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될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멘붕을 많이 탔어요. 고작 이제 그냥 한지 반년도 안 됐는데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최승혁 팀장님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실 때 우리 포베이 얘기를 하잖아요. 최 팀장님이 최용준 대리님 포베이 혹시 아세요? 이랬을 때 네 압니다 했는데 그럼 포베이가 뭐예요? 했을 때 쌀국수집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만족을 제가 한 것들도 있고 제 스스로 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팀장님 특강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이 찔렸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지금 본부장님 면접 봤을 때도 정말 목숨 걸고 일하겠다. 근데 여기서 최대인 지금 목숨 걸고 계시니까 했을 때 그것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착각하지 말고 좀 자만심을 버리고, 지금 우리의 주 적은 북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이기고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다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제가 돈 못 벌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보다 꿈은 꾸는 자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더 큰 꿈 같이 꿔가지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성공해서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9는 계약은 내가 쓴다로 하겠습니다. 고 준비!